자, 뭐 조금 전에 이게 그 지수가 잘 가다가 오늘 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니까 저기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2770까지 딱 찍었군요. 2770까지 딱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싹 무너졌죠. 그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요, 지수가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있죠. 이제 거의 뭐 1시 다 돼갈 때, 이때 지금 5분 봉이니까 불과 한 10분, 한 15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 푹 빠져버렸거든요. 푹 밀렸다가 이제 진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속보가 나왔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반러시아군 뭐 장악하고 있던 그 지역에 공격을 가했다, 그런 뉴스가 뜨면서 또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지수가 우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 떨어지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안정화되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때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지 이거? 뭐 이게 또 사실은 괜찮았거든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은 지금 회복하고 있으니까 크게 그게 악재가 정말로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시장을 다시 한번 망가뜨리면서 저기 아래로 푹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다행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혹시 이게 여기서 망가져 버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다르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역시 시장은 자기가 가야 하는 방향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어제가 괜찮았었어요. 어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좀 빠졌는데 뭐 지켜내면 되는데 더 빠질 수 있다. 요 화요일인데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번에 월요일 밤이었죠. 무방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빠졌는데 어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한 것만큼 도로 다시 돌려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뭐 안 빠진 게 제일 좋았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빠졌다면 빨리 복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복귀를 하였고, 오늘은 이제 다시 상승하면서 아침에는 이제 21선 위로 다시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회복을 하였다가, 지금은 이제 또 21선 위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좀 다시 밀려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은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조금만 뭐 불안하고 무슨 이러한 이야기가 나고 미국 금리 인상 뭐 어차피 다 나온 거였거든요. 기정사실화인데 또 뭐 그 금리 인상, 이렇게 금리 인상 금리 이야기만 나오면은 시장이 완전 발작하듯이 푹푹푹푹 이렇게 빠져버렸죠. 참 그때 약했습니다. 특히 1월 달에 장 너무너무 약했죠. 낙폭도 크고 해가지고 근심이 좀 많이, 근심 가득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사뭇 다르죠. 오히려 뭐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잠시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악재였고, 예전 같으면 팍 밀리기 시작해갖고 지금쯤 막 깊이 있게 눌러가지고 또 막 거래 중지되고 막 그런 거 사이드카 발생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도 이제 극복하는 이렇게 잘 올라오기는 올라오네요. 물론 그 악재가 그렇게 큰 전해진 소식이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역시 어때요? 예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한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시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시장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그걸 잘 기대하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는 어때요? 모두가 낙관적인 고점에서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할 때고,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성격이거든요. 그게 본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시장이 뜨거운데 괜찮은 분위기가 있고 전망들도 좋다고 하는데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면 그는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바닥에서 그렇거든요. 악재가 많고 더 최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슬금슬금 오르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좀 읽어내는 것, 그러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 보면은 1월 조정 이후로 이제 6월 달 들어가 가지고 반등하였고 또 좀 눌렀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약간 이제 안도감이 이렇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더 회복해야 되겠죠. 훨씬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 되어진다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쯤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은 거의 바닥에 나온 거예요. 네, 드디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재미없던 바닥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 2600까지 이렇게 하락함으로써 바닥은 나온 건데 참 여러분 그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입성하고 이제 시작한 그 기간이 다 다르시겠지만은 아마 그 작년쯤에 있죠. 뭐 재작년 말이나 작년쯤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주식시장 괜찮다는 느낌 전혀 못 받으실 겁니다. 특히 여기 6월달, 7월달 여기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때 시작하신 분들도 꽤 되시던데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이때 시작하신 분들은요, 진짜 주식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구경할 수 없는 그리고 무진장한 고통도 이런 고통, 참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아주 큰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통, 지금 주식 우리 코스피에서도 보면은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이제 비교적 큰 조정에 해당하는 아마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조정을 여러분이 이제 고통을 당하신 건데요. 이제는 그 조정에 대한 것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루했죠. 작년 6월 고점 딱 찍고 나서는 그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 그래서 6개월도 아니고 뭐 7개월, 지금 8개월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8개월째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러한 하락을 이제 여러분이 견뎌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막 지수가 더 파고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시장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러면 예전처럼 또 한번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종목별로의 어떤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종목별의 어떤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저기 재작년까지 있죠. 21년, 20년도죠. 20년도는 진짜 주식 시장에서 그 유례가 없는 그러한 좋은 호황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이런 상승을 이제 사실은 그때만큼의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는 너무 좋았고요. 주식 하기만 하면 사기만 한다면 웬만한 종목 사면 다 먹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더 수익이 나느냐 안 느냐 이제 수익률 싸움이 되는 것이지 웬만한 종목은 다 사면 그냥 수익 나는. 지금은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웬만한 종목 사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이죠. 근데 이제 그때 작년에 보면은 그나마 이제 여기 3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보면은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상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소형주 차트 보면은 소형주는 또 여기서 잘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뭐 아주 큰 장이 소형주만큼은 그래도 큰 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작년 6월 있죠. 6월 이후로는 가장 좋은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약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더욱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수가 오늘 지금 현재 27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딱 21선 위치까지 딱 지금 와 있네요. 아까 오전에는 조금 더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지수가요. 종합지수가 21선을 회복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21선을 회복하면서 이제 2900포인트까지도 조금 더 나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텐데 아마 이러한 상승이 나올 때 있죠. 여러분의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좀 좋아지는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다행스럽죠? 네. 자, 뭐 그 이상을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이상을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가는 거 맞는데 지금 당장의 상승에서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900 정도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지수가 이제 2,900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될 것 같으면은 아마 종목별로 보면은 전혀 다른 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모처럼의 기회이거든요. 정말 이제 모처럼의 기회. 그래서 이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어때요? 3월 달 되어 버리죠. 3월 달부터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어떤 약세적인 마인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오는 걸 못 봐요. 지금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빠질 때 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힘 빠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시장을 좀 관찰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큰 조정 이번에 얼마나 큰 조정이었습니까? 오히려 저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잘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닥 비슷하게 다지고 있는데 잘 못 갔거든요. 너무너무 못 가길래 차라리 한번 때리고 내리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푹 빠지는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때 아마 여기쯤인 것 같았어요. 우리 회원님들께 한번 때리고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때리고 반등 잘 하였습니다. 근데 반등까지는 잘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때리고 나서 반등하면 그 다음부터 탄력으로 좀 더 가야 되거든요. 왜 우리 그 넓이뛰기 같은 거 할 때 그냥 탁 뛰어노는 것보다 어때요? 좀 한 물러가 가지고 돔닫기 해가지고 탁 뛰어오르면 그 탄력으로 더 멀리 뛸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그 원리거든요. 살짝 밀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 탄력으로 좀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쑥 오히려 더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요. 어차피 이제 밀려났으니까 더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밀려날 건 없고 또 이렇게 쏟아버려야 됩니다. 쏟아버려야지 진정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아주 거친 틈에 좀 힘든 예, 오랫동안 시장을 살펴본 그리고 지켜온 사람들조차도 좀 이렇게 너무 이 긴 시간 동안에 그 힘을 빼놓았고 거기다가 또 마지막으로 더 절망시키는 푹 빠뜨려서 절망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지 바닥이거든요. 이번에 나오기는 잘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분위기 엄청 쇠하셨을 거예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나아졌습니까? 아마 명절 전에 아이고 해도 너무한다. 진짜 2600 깨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확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바닥에 어떤 확인 과정이 나왔는데요. 이 바닥을 다지는 데는 여러 가지 좀 그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바닥을 다질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빠져서 잠시 반등하는
빠져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바닥이 있고요. 짧은 바닥이 있고 이러한 바닥이 있고 또 더 조금 더 반등하다가 다시 또 조금 더 들어오는 이러한 바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고점이기 때문에 반등을 얼마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멈칫하다가 깨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바닥이라면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바닥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반등을 하다가 다시 다 내려온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기 그 08년도입니까? 리먼 사태 때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리먼 사태 때죠. 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때 이제 892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급히 하락을 하였고요. 이제 높낮이는 조금 다릅니다만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 여기 반등 한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차 한번 눌렀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오른쪽 바닥이 살짝 높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눌러 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조금 더 해 나가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반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 나가는데 쭉 반등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 재차 한번 또 누르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또 한번 딱 누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큰 상승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쌍바닥까지는 확인되었는데 아마 좀 당분간에 이런 상승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앞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상승. 그러면서 또 한번 누른다든지 그러고 또 또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나중에 이제 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바닥이고요. 나중에 중기적인 또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항상 보면은 이런 눌러줄 때마다 그때 이제 나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빠른 종목은 여기서 탁 튀어나가거든요. 외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간 거. 그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있죠. 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보통 이런 외바닥에서 나갑니다. 아마 작년에도 여러분 그렇게 재작년이죠. 코로나 왔을 때도 그렇게 여기서 이제 튀어나가는 것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보면 이제 저기 일단은 코로나니까 뭐 저기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탁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바로 튀어나간 종목이 있거든요. 튀어나갔고 그리고 이제 또 누르죠. 누르는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튀어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다가 또 여기서 튀어나가는 이런 바닥에서 또 튀어나가는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그러한 이제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때 이제 여기를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약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외바닥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바닥에서 나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강한 종목들이죠. 여기서 그냥 쭉 상승, 지금까지도 상승해 나가는 종목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이번째 두 번째 바닥이죠. 여기서 또 이제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기회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거의 뭐 나 지금 현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하고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현금을 지금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면 나 질러도 된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른다는 게 좀 그렇다 그죠? 지르기보다는 또 나누어서 포트폴리오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매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자, 나는 현금이 많아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자, 현실적으로는요. 아마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을 많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작업들이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참으면 돼요. 지금까지는 참아내는 사람은 잘 하는 거고요. 참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불리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참아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요,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인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참아내고 또 긴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아서 또 상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종목은 앞으로 1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몇 년씩 그 이상씩 조정할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등은 나올 거예요. 특히 지수가 21선을 회복하면서부터 반등은 이제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해 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얻어맞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내려가 있는데, 지금 제일 급선무는 뭐예요? 빠른 회복이죠. 빠른 회복. 수익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빨리 회복을 해 놓아야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권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인데 벌써 막 플러스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 돼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비교적 빠른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종합 지수가, 이 차트, 이 종합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수보다도 회복세가 느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수보다도 늦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은 약한 종목. 그래서 지수는 반등하는데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다 하면은 이번에 오르지 못할 종목입니다. 자, 조정은 받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종목이. 조정 받았으니까 올라가야겠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고요. 조정하였으니까 나 그냥 들어 누울 거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나 지금 당장 못 갔거든. 나 이번에 하락할 때 많이 다쳐서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당분간은 나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어가야 한다. 그러는 종목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있죠.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왜 여러분이 무조건 들고 뭐 인내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빠져가지고 반등 없이 들어 누워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인내심으로 극복할 거야. 물론 인내심 좋지만은 또 우리가 상황을 알고 또 지혜롭게 그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혜롭게.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들어 누워 버릴 건데, 이걸 가지고 나 그냥 잘 지키고 버틸 거야 하면은 큰일 나요. 시장은 그래도 반등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나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오르는 종목도 있고 있는가 하면은 들어 누워버리는 종목도 있을 건데, 최소한 우리 항상 보면은 평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평균이죠. 잘 뭔가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분류와 기대 이하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분류가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평균 아닙니까? 근데 뭐든지 이렇게 좀 괜찮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평균만큼 따라가야죠. 평균만큼 따라가거나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균 이하가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나쁜 모습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장, 그러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 차트죠. 코스피 차트. 이 코스피 차트가 움직이는 만큼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약하고 근심 대상의 종목이 되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둡니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놔둡니까? 아니에요. 예. 그런 종목은 어서 빨리 인정을 하고 절반으로 축소하시든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솎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코스피 지금 현재 2747포인트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코스피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겁니까? 적어도 21선에 지금 다가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1선에 다가가 있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종목은 21선에 다가가지도 못해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오늘 대표적인 종목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NC소프트 어때요? NC소프트는 지금 이제 50만 천 원이 되었네요. 50만 천 원. 이거 요번에 보세요. 반등할 때 약했죠. 시장은 이렇게 반등하다가 저점 안 깼는데 얘는 반등하다 더 흘려나가지고 친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인데 그래도 뭐 빠질 땐 빠지더라도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올라왔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지수가 20일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21선 근처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올선도 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뭡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고 그래도 괜찮은 모습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어때요?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조심. 그 예로 제가 NC소프트도 여기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온다고 이거 좋아하지 말고 반등이 나올 기회라고 했죠. 반등 놓치니까 어때요? 더 곤란해져 버리죠. 이제 하락 추세 들어갔습니다. 하락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더 나쁜 모습이 반등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못하면 나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죠. 지수보다도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쭉 목록을 뽑아 가지고요. 자꾸 이제 시장과 비교를 하면서 시장보다도 못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상 주려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요. 그 이제 처분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장에. 그래서 못 올라온다 하는 것은 일단 줄여 가세요. 바로 뭐 과감하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탁 쳐버리고요. 현금 마련해 놓고 있으면 또 다음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절반 정도를 먼저 줄입니다. 절반 정도를 줄이고 그리고 절반을 줄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서 또 절반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번 장에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절반 줄이고 절반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줄이세요. 그래서 줄여 놓으면 현금이 생기겠죠. 현금이 생기면은 그거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장이 자꾸 반등함에 따라서 보면은 시장보다 앞서가는 종목이 보일 거예요. 시장은 지금 요만큼 회복했는데 쟤는 벌써 저기까지 달아나고 있네 라고 생각되는 종목 있죠. 그러면 그 종목을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에 이제 현금 마련해 놓은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도주들은 아니면 시장이 수익을 탁월하게 줄 만한 종목들은 시장 평균 이상으로 가거든요. 시장 이상 평균을 가는 종목에 딱 못 가는 거 덜어내 가지고 딱 가면은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번 장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반등을 해 나갈 때는 약한 종목은 좀 선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 놓자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요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뭐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서 사 가지고 있는 분은 이런 조정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래서 샀어요. 나는 더 큰 계획 속에서 저기 아래서 사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손실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CGV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여기 바닥으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큰 조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큰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 고점이요. 여기가 그 거의 3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빠질 때 보면은 2만 원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막 3분의 1 아니면 절반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샀다고 쳐요. 여기 아래서 산 사람은 먹었다가 빠져도 그래도 큰 조정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데 저기 앞에서 산 사람들은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안 되거든요. 참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보다도 이렇게 늦게 올라온다, 시장보다도 좀 약하다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추려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고요. 일단 시장보다도 늦게 오면은 일단 축소. 그냥 무조건 이번에는 무조건 그렇게 일단 단행을 하고 본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정비를 해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때로는 강하게 올라오다가 또 약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신 NC소프트 또 가볼게요. NC소프트도요. NC소프트도 여기 반등 한 방에 상한가 올라오기는 하였지만 여기까지 반등은 비교적 강했거든요. 자, 근데 가는 이 NC소프트도 가만히 보세요. 같은 저기 밑바닥이에요. 아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아래서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자, 지금까지 여기서 보면은 가는 추세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상승 추세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조정은 있지 않습니까? 조정 있죠. 조정 있고 조정 있고 조정 있고 다 각각 조정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여기 가와가지고 각각 그 꼭지점에서 보면은, 자, NC소프트가 웬만하면은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 추세 가운데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올라가면 어때요? 자, 여기서도 출발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정을 밟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제자리까지 들어오지는 않죠. 가다가 또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정이 있네요. 출발을 했는데 그대로 달아나 버리지 막 제자리까지 들어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각각에.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비교적 좀 급락한 그런, 비교적 푹 판 그런 모습이 있는데, 땅 해가지고 어때요? 올라가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또 갔지만 제자리로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짓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보다도 늦게 올라오는 종목을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반등까지는 잘 나올 수 있어요. 뭐 100%다 모든 종목이 다 잘 가는 거, 그 뒤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올라갔으면은 살짝 밀려날 수는 있습니다. 살짝 밀려날 수는 있는데, 밀려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음 상승을 준비하면서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 밀려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상한가까지가 좀 밀렸죠. 그리고 재차 반등하다 또 밀리는데, 여기서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갔으면은 여기 밀려났으면은 일단 한번 여기서 저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지가 되어지고 하락이 돼서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또 깨고 내려가요. 또 깨고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더 큰 낭패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위에 쭉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일시적으로 후퇴했다가 또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버리고 흘러내려 버릴 그러한 종목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축소를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은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밀려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을 해버리지 깨고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상승하다 걸릴 수는 있어요. 걸려서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보면은 각각에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자, 뭐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얽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나가면은 저항 받죠. 뭐 이게 저항 역할을 하니까. 근데 뚫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지지 역할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지 역할.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반등하다가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근데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그 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든지, 그게 가장 나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상한가 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1차적으로 한번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재차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자꾸 깨면서, 오르지 못하면서 깨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듯이, 예, 이렇게 올라왔으면 지켜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또 깼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1번. 지금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작업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잘 닦아 두어야지 다음에 더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바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올라와가 지금 일단 시장만큼은 올라가고 시장보다 앞서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 그리고 이제 뭐 바로 가기보다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내려올 적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가 돼야 되는 못하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종목은 일단 축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종목은 일단 축소. 그래서 그 작업까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 일단은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지수는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반등할 때 좀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나아지는데 좋은 종목은 반등해가지고 이제 반등 2,900이나 그 정도 가가지고 뭐 2,900은 머리에 너무 이렇게 의식해 놓지 마세요. 그냥 대략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 살짝 밀렸다가 다음 상승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에 약한 거를 좀 이렇게 현금 마련해 놓으면 이제 진짜 더 큰 기회는 어디서 오냐면은 지금 이 2,900 나중에 보면 2,900도 넘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종목들로 보면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추세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차량하고 있는 이 추세, 그러니까 2,900 정도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갈 때 되면은 시장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되는 더 선명하게 주주라든지 이런 부분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떼놓은 거 가지고 그때 그 사면은 자연적으로 어때요? 주도주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반등에 약한 것부터 그리고 나가되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밀려버리는 종목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 두세요. 이걸 못하면은 어려워져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 물려가지고 장시간에 조종하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뭐 주도주 물리는 패턴 다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기 막 자동차 기아 이런 거 주도주 나갈 때 있죠. 이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망가질 때입니다. 좀 그런 느낌 들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막 84,000원까지 또 5만원까지 막 내려오니까 지금과 같은 아주 그냥 크게 조정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그러한 위치 거의 비슷할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반등은 올라옵니다. 반등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반등 주는 거예요. 반등을 주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재차 또 밀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기다렸더니 또 제자리 들어갔구나. 이거 언제 올라오지? 또 올라오나 했더니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 있죠. 뭐 우량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종목을 믿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 아니냐. 앞서서도 이렇게 올라간 또 올라간 종목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올라가서 좋아하기보다는 이해가 되어지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좋은 지표라든지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그래서 친숙하고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올라오면 괜찮겠지 하는데 이런 잘 이미 꺾였는데 나오지 못하고 올라오는 반등이 이제 그나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량주니까 해주겠지 하다가 장시간에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정말 갈수록 어려워진 자리에서 결국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패턴 항상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아직도 기술주 있죠. 지나간 기술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올 때 다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 생활 건강 이런 것들도 오늘 보면 5% 이상씩 오르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괜찮죠.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한시름 놓았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보세요. 이건 꺾여 있잖아요. 추세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이 종목은요. 2000년 저기 2005년입니까? 2005년 정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탈하는 것이 난 처음 나오는 현상입니다. 주식은 항상 처음 나오는 때 있죠.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잘 오르던 것이 이렇게까지 이탈하는 것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꺾인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 이제 나아지니까 괜찮겠지.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나
이제 올라올 때는 이거 나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보면은 뭐 저기 뭐 삼성 SDI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 마냥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뉴스에 뭐냐면은 뭐 배터리주 상승인가 뭐 같은 배터리주라도 뭐 좀 다르다. 얼마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힘 못 쓰고 오늘 SDI 같은 힘 쓰니까 이제 또 같은 배터리라고 다 같은 거나 다 똑같지는 않다. 그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현재 모습을 볼 때 얘가 강한 거지. 결국은 이렇게 올라올 때 다 이런 것들 좀 축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렇게 막 꺾여 있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올라올 때 보세요. 올라올 때 이럴 때가 좋았지. 이건 사실은 SDI는요. 2017년부터 출발한 거예요. 2017년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런 고점에서 소문 막 나온 거지. 이제 꺾여 있는데 여기서 또 갈까 기대하는 거 아니죠. 최근에 좋아진 거 아닙니다. 오른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나와놔야 여러분들이 다음 종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뭐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어떤 가치주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요즘 보니까 리오픈주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종목들 또 오르기는 오를 겁니다. 오르기는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앞서서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러한 작업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돈을 끌어다 쓸 궁리를 하게 된다고요. 물려 있는 것은 손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손실 본 상태에서 내가 나오지는 못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종목들은 사야 되겠고 하니까 어때요? 무리하게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온 돈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또 돈 가져오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닥 쳤으니까 나아지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돈 쓰러 오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 있죠. 지금 이미 충분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과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있는 것도 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추가로 가져오지 마시고 있는 것 중에서 약한 거를 추려 가지고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만들어 좀 더 회복해 나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같이 좀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뭐 사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데 나중에 반등할 때 나중에 그래도 고통은 같이 당했는데 누구는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결과가 좋고요. 금방 회복이 되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당해가지고 내려와서 지수는 올라오는데 나는 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별로 이렇게 나아진 것이 없다. 차이가 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차이 나는 데서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종목 가리라고 할까요? 이러한 작업들을 잘 해놓은 사람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고 시장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하시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잘 되는 경우는요. 내가 가져온 종목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은 그 뒤가 잘 됩니다. 근데 보면은 미련을 가지고 그 떨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 종목을 받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안고 있으니까 새롭게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그걸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거기에서 별 이렇게 시장은 올라왔는데 별 다른 느낌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건 그런 거 인정하고 빨리 바꾸는 분들이 나중에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비록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약한 종목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추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시장보다도 뒤처지는 놈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시장보다 늦게 오는 거.
시장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일단 축소다, 축소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렇게 크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예, 그게 올려놓지 못하고 자꾸만 깨고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지만 자꾸만 또 밀려난다. 그런 종목이 보이면은 일단 그것도 축소 대상이라는 거, 그것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작업을 잘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잘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완전하게 이제 20일 회복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때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작업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예, 여기를 어떻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이 이걸 돈으로 보면은 쉽지가 않을 거고, 돈보다는 그냥 이런 그 오르고 내릴 때의 그 힘의 논리 있죠. 힘. 그 힘이라는 것은 올라가야죠.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빨리 올라가야 되고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그 오르는 게 크고 내려오는 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중요한데 이것을 주식을 그런 지금 차트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대응하면 대응이 되어질 것이고, 지금 수익률과 수익 금액이 어떻다 이런 거 있죠. 돈으로 보고 따지게 되면 그 잘 안 될 겁니다. 돈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지금 이거는 그냥 시세다. 시세의 어떤 그런 힘이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지지를 잘 하느냐, 강하게 오르 이런 것들을 따라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거 있죠. 잘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요, 3분의 1이라도 약하다고 생각하면 3분의 1이라도 털어내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야 또 여러분이 발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식은 행동이거든요. 주식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3분의 1씩 하면은 또 가능해져요. 잘 안 되는 사람은 3분의 1씩 해주고, 또 3분의 1씩 하다 보면 절반 되고, 절반 하다 보면 이제 전체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초보자가 그게 제일 안 돼요. 초보자는요, 절대 나는 돈 10원이라도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빨리 저는 그 행동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기보다는, 자,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시장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뭐 조금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빠졌습니다만 또 금방 또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역시 좀 강한데, 이번 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작업해놓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네요. 우리 VIP 회원님들 시간이 되었는데, 자, 오늘 무방은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요?